안녕하세요. 영서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정치 단원 새로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사회문화 단원과 법 단원 복습 잘 하고 왔나요?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단어장,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암기를 했는지 이런 게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한 친구들은 한번 꼭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겠죠.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건데요. 교과서가 아니라 보다시피 PPT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치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가요? 혹시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정치하면 부정부패, 뭔가 비리가 있고 사과버스에 돈 막 오가고 또는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만이 하는 일, 또 아니면 나와는 관련이 없는 멀리 있는 일, 또는 화가 나는 것, 머리가 생각만 해도 지끈지끈하고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 하는 것,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는 않았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라고 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나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란, 우리가 배우게 될 정치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정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또 재밌는 활동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정치에 해당할까요? 당신의 선택은? 왼쪽은 국회 선거운동, 오른쪽은 학생들의 학급회의가 나와 있습니다. 다들 선택했나요? 그럼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이유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해 준 걸 바탕으로 다음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두 상황 모두 다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정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정치의 의미라고 해서 정치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의미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좁은 의미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한 활동을 정치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정치를 이러한 것만 정치다라고 좁게 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사진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정치란 국가나 행정부와 같이 뭔가 그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국가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행사하기 위해서 한 활동만 정치로 보는 것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것, 또 행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정치인들이 하는 활동을 정치, 이런 것만 정치다라고 보는 게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앞서 사진에서 학생들의 학급회의도 정치라고 선택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정치의 의미를 넓게 분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든 활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좁은 의미의 정치도 정치겠죠. 이걸 포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활동이 정치라는 것이죠. 그럼 앞서서 선생님이 정치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건 어떤 의미로 분석한 것이죠? 그렇죠.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예를 살펴보면 자리, 누가 앞에 앉을 것인지 누가 뒤에 앉을 것인지 학기 초에 정하는 이런 자리 배치를 위한 학급회의나 아파트 관리비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주민들의 회의 뿐만 아니라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이 모든 것들을 정치로 보는 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좀 더 정치가 얼마나 우리 삶에 밀접한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쉬운 예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는 송산이 집입니다. 지금 송산이와 부모님이 통금 시간을 가지고 다투는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생활 속 예시를 통해서 넓은 의미의 정치, 어디까지가 정치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송산이 부모님께서 너 이제부터 10시 안에 집으로 들어와 라고 통금 시간을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이 규칙이 송산이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송산이는 결국 부모님의 말을 듣게 될까요? 안 듣게 될까요?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송산이에게 그동안의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정치학적으로 해석해보면 부모님이 그동안 송산이에게 해주셨던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신 것들로 인해서 송산이에게 권력을 행사한 것이죠. 통금 10시까지 집으로 들어와 라는 권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생기신 것이죠. 이 통금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송산이는 앞으로 계속 부모님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부모님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부모님, 제가 통금을 11시로만 늘려주신다면 점수를 10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협상을 통해서 결국 통금을 원하는 시간인 11시까지 늘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둘 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만들게 된 것. 요런 일련의 통금을 결정하고 통금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이 모두 정치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란 아까 일상생활에서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통금 시간 결정하는 것도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은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감이 오시나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정치란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정치라고 했을 때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 우리 오늘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면 우리 오늘 떡볶이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이런 점심 메뉴 선정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과 통금 시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국가의 영역, 법을 결정하는 것, 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또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거, 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제인 거, 이런 것들, 국가의 영역까지 모든 것을 다 정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가 하는 영역만 정치다라고 보는 게 아까 좁은 의미의 정치였습니다. 복습하는 거죠. 자, 이런 정치. 이제 정치가 무엇인지 좀 알겠나요? 좋습니다. 이런 정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언급했듯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이런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정치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전에도 열심히 배웠었죠.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최저임금 인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회법 배울 때였죠.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사람들을 실업자인 사람들이 취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즉 기업들은 임금이 높으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최저임금이죠. 오타가 나서 최저임금.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은 대량 해고, 실업자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찬성 측에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돈 많이 주는 직업과 돈 적게 주는 직업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찬성 입장이 있죠. 이렇게 양쪽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 사형제에 관해서도 찬성 측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 같은 거는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사형제가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어 라고 주장하는 반대측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이버 강의만 듣고 있는데 대학교 등록금 좀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교 등록금 500만 원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도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이런 갈등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린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다 갈기갈기 분리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의 기능은 사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능입니다. 아까 배웠듯이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구성원 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완화시키고 집단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정치는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다들 알 수 있었나요? 아주 잘 공부했네요. 좋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선생님은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정치의 의미,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모두 다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내가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이 정치의 의미를 공부했다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교과서 164페이지, 16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선생님이 PPT로 만든 것이니까요. 교과서도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활동 재밌게 하고 만나요. 안녕!